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장면의 강병진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죠. 최악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굳이 챙겨볼 계획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부산에 혼자 당일치기로 다녀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보기 시작을 했다가 몇 가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어서 12부작의 이 드라마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난 후에 몇 가지 장면들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장면들을 위주로 이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극중의 전개상 4화에 있는 장면이고 그 주인공 박준모의 장모님이죠. 유희정이 어머니고요. 그분의 장례식 장면. 이 장면이 저는 이야기의 전개상 그리고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상 또 마지막 결말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도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최악의 악은 이미 아시듯이 언더커버라는 다소 식상한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언더커버라고 하는 순간 이제 떠오르는 작품들이 많이 있죠. 당연히 무간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벤치마킹한 신세계라는 한국 영화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간도 이전의 홍콩 영화들도 이 언더커버라는 소재를 꽤 자주 다뤘습니다. 대표적인 게 쿠엔틴 타란티노가 연출한 저수지의 개들의 오마주 대상이었죠. 용호풍원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영혼본색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 영모색 2도 극중 송자걸이 언더커버로 활약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악의 악도 그런 면에서 이런 장르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묘사, 전형적인 상황 또 그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연기까지 다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듯 언더커버란 장르를 다루면서도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 이들에게 얽힌 삼각관계를 메인 테마로 가져간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극중에서는 박준모의 아내이자 경찰이기도 한 유희정이 박준모가 잠입한 조직의 두목 정기철과 첫사랑의 관계였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처음 보면서 이 설정으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결국에는 박준모가 자신의 아내와 정기철의 관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더 미쳐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죠. 대표적인 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희정 어머니의 장례식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미 정기철은 유희정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면서 자신이 마치 사위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례식에는 유희정을 위로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남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죠. 이 장례식 장면에서 박준모는 아내의 유희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리서 입만 뻐끔거리면서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 또 이 장면에서는 석도영 반장이 박준모의 역할을 대행하기 위해 나타나기도 하죠. 결국 박준모가 할 수 있는 건 장례식장 밖에서 자신을 아껴준 장모님을 위해서 절을 올리는 딱 그 정도인 겁니다. 보통 언더커버 소재의 그런 작품에서 조직에 잠입한 경찰이 겪는 가장 큰 고통과 괴리감은 나는 경찰인데 내가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내가 범죄자로 취급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악에서 초반 박준모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한 여자의 남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박준모 입장에서는 정말 더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준모가 처음 잠입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 자체가 남들 보기에 좀 번듯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였거든요. 처가 식구들한테 시골 경찰이라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아내가 먼저 진급을 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수사검사가 박준모한테 이 수사를 부탁하면서 1계급 특진을 의뢰하니까 박준모는 2계급 특진을 해줘 이렇게 조건을 내걸기도 하죠. 이게 단순히 더 큰 걸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보다 한 계급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 잠입수사인데 결국 이 수사를 하면서 남편의 역할, 사위의 역할까지 다 뺏기고 있는 거죠. 그런 박준모의 괴리감이 이 장례식 장면에서 아주 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최악의 악 12화의 마지막 장면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번듯한 남편이 되려고 했던 건데 수사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준모는 아내와의 결혼 반지를 빼버립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무너진 아내와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을 거고요. 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에너지조차도 없는 표정을 짓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는 자신은 아내보다 한 계급 위로 올라서려고 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 이 아내도 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1계급 특진이라는 포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아내와 자신이 동등한 계급에 놓이게 됐죠.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이 사화의 장례식 장면이 또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번듯한 남편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결국 그는 아무것도 아닌 남자가 돼버린 거죠. 저는 이 부분도 최악의 악이 다른 언더커버 작품들이랑 비교할 때 가장 뚜렷하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신세계만 봐도 자성이 아예 범죄 조직을 장악해버리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무한도 1편에서 유건명은 경찰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면서 진짜 경찰처럼 거듭나버리죠. 그에 비하면은 박준모는 지금 2계급 특진을 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번듯한 남편도 되지 못했고 자신이 믿고 따르던 석도영 반장도 잃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기철까지 총으로 쏴 죽이게 되면서 큰 죄책감까지 갖게 됐죠. 그런 차원에서 박준모는 이전에 언더커버 영화들에서 나타났던 남자 주인공과는 상당히 다른 결말을 맺는다. 또 그 점이 이 작품이 비슷한 소재의 영화들과도 조금 다른 점이고 흥미로운 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7화에서 그 배우 임성재 님이 연기하는 최정배가 정기철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신세계랑 먼저 비교를 해볼까요? 신세계는 신뢰라는 주제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무한도를 배치마킹하면서도 다른 색깔의 영화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 같거든요. 최악의 악도 믿음이라는 감정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킵니다. 인물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데 거의 모든 관계들마다 신뢰를 의심받고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일단 박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정기철과의 관계, 그리고 아내 유희정과의 관계, 또 이혜령과의 관계, 이 세 명의 사람들과 신뢰의 줄타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정기철은 박준모, 유희정 외에 자신의 조직원들, 그리고 일본 쪽 조직원, 이런 사람들과도 또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줄타기는 최악의 악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긴장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준모의 정체를 들킬지 모르는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리수를 두고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런데 이때 정기철의 오랜 동생이자 부하인 최정배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그런 줄타기와는 약간 색깔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7화에서 이제 정기철은 최정배에게 이래서 손을 떼라고 통보를 하죠. 몇 가지를 의심합니다. 그가 경찰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최정배가 자신 몰래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물건을 따로 빼돌리고 있었다. 이런 의심들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정배가 뭔가를 빼돌린 건 사실이긴 한데 또 이 최정배가 정기철을 배신할 의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또 그런 진심이 느껴집니다. 최정배가 울먹울먹하면서 옛날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이딴 걸로 날 쳐낼 수 있냐, 지금 형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냐, 형은 판단력이 흐려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임성재 배우님이 연기를 할 때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이런 연출들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 정기철 향한 이 최정배의 감정은 너무나 큰 진심이고 애정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다져진 신뢰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 드라마의 전개상을 볼 때도 우리는 이미 최정배가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최정배와 정기철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했고 같이 목숨을 걸고 일했고 또 그러면서 최정배는 이 조직을 운영하기에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예민하게, 더 똑똑한 선택을 하려고 했었죠. 이 드라마 안에서는 이야기의 특징상 여러 사람이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그 인물들 중에서도 이 최정배가 느끼는 배신감이 또 그런 슬픔의 정도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정배가 다시 정기철을 무너뜨리려고 컴백하는 그 장면에서도 그 감정을 납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최악의 악이 보여주는 어떤 이 신뢰라는 주제는 신세계가 보여줬던 것과도 색깔이 너무 다르죠. 신세계가 보여주는 어떤 이 신뢰의 관계라는 거는 남자들끼리의 의리,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정청은 자성이 경찰인 걸 알면서도 끝까지 자성을 걱정하고 자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관계들을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최악의 악은 오히려 그와 정반대해서 이렇게 헛된 욕망으로 다져진 신뢰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극 중에 최정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최정배가 나오는 장면들에 굉장히 눈길이 갔었고 계속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신세계 속 정청과 자성의 관계. 저는 이게 최악의 악에서는 준모와 혜련 이들의 관계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준모의 정체를 알고도 이제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것들에서 어느 정도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 혜련은 결국 준모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거잖아요. 이때 혜련의 감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정? 순애보? 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때 혜련의 이 마지막 결단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혜련의 감정보다 더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보디가드 남자, 극중 이름은 조강산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보디가드는 혜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경찰의 눈을 돌릴 테니 먼저 이 호텔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꼭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가 믿는다면은 그 애한테 가. 준모한테 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좀 애틋한 미소를 보여주고 혜련을 보호합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시청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혜련과 준모의 관계는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보여줬기 때문에 그 서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디가드 강산이라는 인물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혜련의 보디가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혜련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희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장면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작품이 보여주지 않았던 두 사람의 서사가 계속 상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 중에서도 이제 혜련이 이제 중모한테 얘기할 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저 남자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강산이라는 보디가드는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혜련을 키운 사람이나 다름없을 테고 또 그랬기 때문에 혜련에게 약간 아버지 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턱과 입술이죠. 이쪽에 이렇게 칼로 베인 듯한 흉터를 갖고 있는데 아마도 이 흉터 또한 언젠가 혜련을 지키기 위해 생겼을 것이다. 또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감정이 더 애틋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이 강산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박지훈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그동안 다른 영화 혹은 다른 드라마에서 간혹 이렇게 얼굴을 봤던 기억이 있죠. 제가 이 드라마를 보자마자 떠올렸던 거는 베테랑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베테랑에서 조태호의 경호팀 직원 이런 역할로 나오셨던 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분의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이전 작품에서 대부분 액션을 소화해야 되거나 혹은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단역을 주로 연기하셨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 12화에서 혜련과 나눈 이 마지막 대화 장면이 어쩌면은 이 배우분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자신의 감정적인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장면이 조금 더 울컥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이 박지훈 배우님에게도 이 장면이 매우 소중한 장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악의 악을 보고 난 후 계속 기억에 남게 되는 몇 가지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최악의 악에 대해서도 이제 별점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다시 왓챠 PDR로 들어가서 3.5 이렇게 남기는 이유는 몇 가지 신선한 점과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 장면들 외에 나머지 장면들은 크게 기억에 남지 않거나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작품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한번 남겨보면 좋은 남편보다 번듯한 남편이 되려고 했던 남자의 느와르 볼만큼 봤다고 생각한 소재에도 리뉴얼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입샤평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